류현진이 시즌 6승에 재도전하게 됩니다. 예상치 못한 일격으로 휴스턴전에서 메이저리그 데뷔 두 번째 말루 홈런을 허용하면서 6자책점을 기록했던 류현진은 6승에 실패하고 패전 투수가 되며 평균 자책점도 치솟게 되었습니다. 치솟은 결과가 3.23이고 이는 리그에서 8위에 해당합니다. 류현진은 여전히 에이스의 성적을 거두고 있는 것이죠. 류현진은 2019년 올스타에 선정되면서 내셔널리그를 대표해서 선발 투수로 나섰고, 지난해에도 만약에 올스타전이 있었다면 충분히 출전이 가능할 만한 실력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ESPN은 2021 시즌 올스타전 예상 출전 선수를 소개하면서 류현진을 아메리칸 리그 선발 투수 8명 중 1명으로 꼽기도 했습니다. 류현진은 올 시즌 5승 5패, 평균 자책점 3.23을 기록 중이다. 그는 입증된 우수한 투수다. 류현진은 임시 홈구장인 미국 뉴욕주 버팔로 세일런 필드에서 던지기 전까지 훨씬 좋은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바로 휴스턴과의 경기 결과를 얘기한 건데요. 앞으로 경기를 통해서 평균 자책점은 충분히 더 줄어들 수 있습니다. ESPN은 류현진과 함께 게리 콜, 셰인 비버, 랜스 린, 글래스노우, 카일 깁슨, 잭 그레인키를 꼽았습니다. MLB 단장 출신인 칼럼 리스트, 짐 보우덴은 디 애슬레틱을 통해서 올스타를 꼽았는데 전 부문에 걸쳐서 선정을 하면서 류현진은 투수 부문에 넣지를 못했습니다. 리그에서 올스타 투수는 선발, 불펜, 마무리 모두 포함해서 8명을 선정해야 하는데 류현진이 그 안에 들지는 못했지만 아쉽게 탈락한 선수를 따로 언급하면서 류현진을 거론했습니다. 실제로 올스타는 각 팀에서 한 명은 나올 수 있긴 하지만 토론토에는 게레로 주니어, 시미언이 포지션별로 뛰어난 활약을 하고 있어서 팀 내에서도 류현진을 뽑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아직 한 달 정도가 남은 만큼 그 기간 안에 평균 자책점을 뚝 떨어뜨린다면 상황은 달라질 수 있겠죠. 현재 싸이 영상 유력 후보 중 한 명인 게리 콜은 부정투구 의혹에 휩싸인 이후에 점점 평균 자책점이 오르더니 오늘 미네소타와의 경기에서 승리 투수는 되었지만 6이닝 2실점으로 평균 자책점이 0.1가량 더 높아졌습니다. 두 경기에서 7실점을 한 것이죠. 6이닝 2실점에 공을 94개를 던졌는데 교체를 했습니다. 게리 콜은 무언가 의식이 있었는지 최고 구속 163km까지 뿌릴 정도로 전력을 다하는 피칭을 했던 게 교체 이유이지 않을까 합니다. 그렇게 전력을 다 했는데도 공 회전수는 과거보다 줄었다는 게 특이하죠. 타격을 하는 데 있어서 구속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게 회전력이다 보니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지켜봐야 합니다. 게리 콜뿐만이 아니겠죠. 류현진은 부정투구에 대한 의혹 자체가 없는 선수입니다. 디애슬레틱의 조사에 따르면 실제 페스티벌 회전수 상위 25% 이내 선수들은 16명이 평균 자책점 3점대 이하, 그리고 11명이 평균 자책점 2.50 이하라고 전했습니다. 회전수와 성적의 연결고리가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예외적인 것도 있다면서 류현진이 거론이 되었는데요. 류현진의 페스티벌 평균 구속은 리그 하위 3%입니다. 분당 회전수는 2000이 넘지 않은 하위 2%. 참고로 류현진의 2021년 페스티벌 평균 구속은 90마일 아래인 89.3마일입니다. 국내에서 페스티벌 평균 구속 143km라고 하면 그냥 그런가 보다 넘어가는데 메이저리그에서 90마일도 안 된다는 건 한편으로는 좀 민망할 수도 있습니다. 하위 3%면 꼴찌라고 봐야 하니까요. 그런데 꼴찌의 반란이라고 해야 할까요? 메이저리그 전문가들조차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지구상 최고의 투수라고 불리는 커쇼는 9위가 떨어지면서 성적도 떨어지고 있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상황을 겪고 있는데 류현진은 평균 구속 90마일 나오는 게 간절한 바람이 되는 상황임에도 리그에서 싸이 영상 후보도 가능하다, 올스타 후보다라고 인정받고 있는 중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일까요? 다른 선수들보다 더 뛰어난 제구력과 다양한 구종, 그리고 일정한 투구 폼이 혼연일체가 되면서 메이저리그를 점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류현진의 평균 구속이 90마일이 안 된다는 건
사실 큰 의미도 없습니다. 류현진은 완급 조절을 하기 위해서 타자들의 타이밍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페스트볼을 사용하는 것이지 힘 대 힘으로 붙기 위함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페스트볼 구속도 조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순간 던질 때는 최소 92마일이 나옵니다. 그래도 우리가 보고픈 것은 2019년처럼 93마일 공도 좀 많이 봤으면 좋겠네요. 류현진의 6승 도전 상대는 시카고 화이트삭스입니다. 시카고 화이트삭스는 중부지구 1위 팀으로 엄청난 투수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조 로던과 랜스 리는 평균 자책점 1점대를 지키고 있고 사이 영상을 수상한 댈러스 카이클도 있습니다. 아메리칸 리그에서는 템파베이와 함께 6할대의 승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선발 투수도 강하지만 불펜도 강합니다. 그래서 앞서고 있는 상황에서 패한 적이 극히 드뭅니다. 팀 평균 자책점도 리그 1위로 3.25입니다. 팀 타율도 리그에서는 토론토 다음으로 강한 3위입니다. 토론토는 휴스턴이란 강팀을 상대로 1승 2패를 거두면서 분위기가 좋지 않았는데 바로 시카고 화이트삭스란 강팀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붙어보니 시카고만 강팀인 것이 아니라 토론토도 강팀이라는 것을 놓칠 뻔했네요. 토론토의 방망이는 리그에서도 2위니까요. 결코 우습게 볼 타선이 아니죠. 그레인키를 상대로 속수무책 당했던 걸 돌아보면 왜 그렇게 성급하게 승부를 하려고 한 건지 참 너무 아쉽습니다. 공이라도 많이 던지게 했으면 분명 기회가 있었을 텐데요. 토론토는 1차전에서 로비레이가 출격했는데 6.1이닝 동안 1실점 호투를 펼치면서 로돈과 투수전을 만들어 줬습니다. 거기까진 좋았는데 불펜이 8회에 무너지면서 패배하고 말았죠. 그리고 2차전에서는 기대주 마노아가 선발로 나왔고 상대는 아메리칸 리그 평균 자책점 1위 투수인 랜스 린과의 맞대결을 했는데 마노아가 지난 경기에서 부진했던 걸 많이 하면서 5이닝 동안 2실점 1자책점으로 시카고 화이트삭스에게 물러서지 않으며 기회를 얻었고 7회까지 1대2로 뒤지다가 8회 역전 9회에도 득점을 하면서 6대2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8회가 정말 백미였는데요. 랜스린이 7회까지 호투를 펼치고 마운드를 내려왔고 다음 왼손 투수 범머가 8번, 9번, 1번을 상대하려고 올라왔는데 토론토의 행운이 따라오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 아웃 카운트를 헛스윙 삼진으로 잡을 뻔했는데 포수의 글러브에 맞고 튕겨져 나가면서 애덤스가 1루를 채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시메언의 타격이 바운드로 채공 시간이 길어지면서 3루 수비수가 다급하게 처리하려다가 공을 놓치고 원아웃 주자 1, 2루가 되었습니다. 다음 타자는 랜스린에게도 2안타를 쳤던 비셋인데 이번 타석에서도 안타를 치면서 주자 만루를 만들었고 그 다음 MVP 후보 게레로가 타석에 들어섰습니다. 시카고 화이트삭스가 스코어가 앞선 상황에서 워낙 승률이 좋다 보니 불안했는데 게레로가 이 젊고 혈기왕성하고 참을성 부족할 수 있는 이 나이대인데 팀을 위해서 잘 참아내며 밀어내기 볼넷으로 동점을 만들어냈습니다. 팽팽한 접전에 타석엔 이제 에르난데스는 찬물을 제대로 끼얹을 최악의 상황을 만들 뻔했습니다. 완벽한 병살타를 치게 될 뻔했습니다. 그런데 이 고마운 유격수가 악송구를 선보이면서 만루 상황에서 주자 2명이 홈을 밟게 되었습니다. 순식간에 4대2로 역전에 성공한 것이죠. 그래도 안심할 순 없죠. 전날도 불펜이 망해서 패배했으니까요. 몬토요 감독은 승리조 로마노를 올렸는데 로마노는 첫 타자를 스트레이트 볼넷으로 위기를 자초했습니다. 거기다 출루한 앤더슨은 2번 연속 도루를 성공하면서 노아웃의 3루가 되었습니다. 실점이 매우 유력하겠죠. 그런데도 로마노는 실점하지 않고 이닝을 책임졌고 9회에 6번 타자 패닉의 2루타부터 문제 좌타자 텔레제 적시타 그리고 시카고의 또 한 번의 악송구로 9회에도 2점을 내면서 6대2로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중부지구 1위 팀이 타격과 투수의 문제가 아닌 내야 수비 문제로 토론토에게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수비 문제 하나가 이런 자멸하는 상황을 만드는 거죠. 류현진이 시카고 화이트삭스를 상대할 때도 이런 수비 문제가 나올 수 있으면 정말 좋겠네요. 류현진 경기에서도 관전 포인트가 되겠죠. 우선 이 앤더슨이 타격이 좋으면서 시카고의 활력을 불어 넣어준 건 분명하고 도루 저지율 현역 메이저리그 최강 류현진을 상대로 이번 경기처럼 도루를 도전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그리고 옛 동료인 그랜달과 맞대결도 볼만하겠죠. 그랜달은 다저스에서 미러키로 이적하면서 류현진을 상대한 적이 있었는데 5타수 1안타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카고 화이트삭스 소속으로 대결을 하게 됩니다. 최근 성적이 좋고 이날 만화를 어렵게 만든 장본인이기도 하기 때문에 컨디션은 좋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카이클과의 맞대결이 매우 흥미진진하죠. 서로 닮은 꼴이 많은 투수이고 상대 타자들이 강타선이다 보니 누가 더 나은 투수인가를 판정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카이클은 지난해와 다르게 이번 시즌은 평균 자책점 4점대로 이름값을 못하고 있습니다. 시카고 화이트삭스는 최근 성적에서 팀 타율이 좋지는 않지만 좌투수에게는 강했고 본래도 좌투수에게 강한 타선이었습니다. 그럼에도 1차전 때 로비레이를 상대로 속수무책 당했기 때문에 류현진도 충분히 잘해줄 거라 생각이 됩니다. 류현진이 휴스턴전에서 바람과 수비 때문에 경기를 망쳤고 이번 2차전에서도 수비 문제 때문에 승패가 갈렸다 보니 류현진의 시카고 화이트삭스 첫 등판엔 수비가 관전 포인트가 되겠네요. 류현진의 파트너가 없죠. 젠슨이 햄스트링 부상으로 빠졌는데 아직 류현진의 파트너가 정해지지 않았다 보니 이 또한 어떤 변수가 일어날지 주목해야 할 것 같습니다. 류현진의 6승이 꼭 이루어지길 바라면서 류현진 파이팅!